이게 한 5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팔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때만 해도 와, 이 정도면 수익 괜찮다 하고 되게 만족했는데 지금 주가가 400달러를 훌쩍 넘는 걸 보니까 솔직히 잠이 안 와요. 하하,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싶죠. 그런데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또 꽤 많이 빠졌어요. 네, 맞아요. 하락폭이 좀 컸죠.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하락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또다시 고민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연 지금이 그때 놓쳤던 바로 그 기회일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갑작스러운 하락이 정말 위기인지 아니면 다시 없을 매수 기회인지 그 근거가 되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런 급격한 주가 하락은요, 시장이 회사의 아주 긴 호흡,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단기 실적 발표 같은 헤드라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린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들여다봐야 할 건 이 단기적인 반응 너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현재 이 가격표가 정말 매력적인 수준인지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 첫 번째 기둥부터 살펴보죠. 이건 뭐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애저의 압도적인 성장세입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기업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짓는 대신에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임대하는 거죠. 네,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애저 성장률 수치를 보니까요. 와, 이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전년 대비 매출이 무려 39%나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실 39% 성장이라는 숫자만 보면 많이 컸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숫자가 가진 진짜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이건 단순히 클라우드 수요가 늘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AI 모델 하나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애저가 이 정도 성장률을 보인다는 건 거대한 자본과 기술이 몰리는 이 AI 전쟁터에 핵심 기반 시설을 장악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다. 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뭐랄까 중력처럼 전체 기업 AI 시장을 자신에게로 그냥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력처럼 끌어당기고 있다. 와,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클라우드 시장하면 여전히 아마존의 AWS가 부동의 1위잖아요. 맞습니다. 점유율은 그렇죠? 애저의 이런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AI 붐 때문에 잠깐 반짝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AWS라는 거대한 벽이 있는데 말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시장 점유율만 보면 AWS가 여전히 1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성장률의 가속도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는 오피스 365, 다이내믹스 같은 막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쓰죠. 여기에 애저 클라우드랑 생성형 AI 기능인 코파일럿을 아주 긴밀하게 엮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던 익숙한 도구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라우드랑 AI를 쓰게 되는 거죠. 따로 배울 필요도 없이 그냥 쓰던 거에 추가되는 느낌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AWS가 쉽게 따라하기 힘든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강력한 무기예요. 즉, 단순한 인프라 경쟁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결합 서비스라는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거고, 여기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창고, 즉 인프라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창고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연장, 소프트웨어까지 풀세트로 딱 제공하면서 고객들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 강력한 엔진인 애저 말고 또 다른 기둥은 뭘까요? 애저가 현재의 성장을 이끄는 확실한 엔진이라면 두 번째 기둥은 미래에 대한 아주 매력적인 복권 같은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복권이요? 네, 바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 대한 독점적인 투자 기회죠. 오픈 AI 얘기가 나오는군요. 사실 오픈 AI는 비상장 기업이라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뭐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 지분을 무려 27%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AI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여기서 한 가지 시각을 교정할 필요는 있어요. 네. 잘 설계된 보너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직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이나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잠깐만요. 보너스라고 하기엔 너무 거물 아닌가요? 27%나 되는 지분인데 이걸 그냥 덤으로만 보기에는 좀 아쉬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투자로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냥 클라우드 고객사 하나 확보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이 투자의 진짜 가치는 당장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보다 훨씬 큽니다. 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첨단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VIP 좌석을 얻은 셈이에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애저 플랫폼을 AI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죠. 아, 기술 동향을 바로 옆에서 보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오픈 AI의 최신 모델을 자사의 오피스, 윈도우, 검색 엔진 빙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숙이 통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져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요.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물론 미래의 오픈 AI가 상장하거나 더 큰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그 지분 가치 상승은 고스란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방향키를 잡고 생태계를 강화하는 아주 전략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와, 이건 뭐 단순히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미래 기술의 심장부에 자기들만의 파이프라인을 그냥 꽂아놓은 거나 마찬가지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기동이 바로 회사 전반의 견고한 실적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무서움은 AI라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했는데 기존의 엔진들도 여전히 쌩쌩하게, 아니 오히려 더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 기존 사업도 잘 되고 있다. 네, 숫자를 좀 볼게요.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해서 813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게 포함된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문도 16%나 성장했고요. 16% 성장도 사실 엄청 대단한 건데 특히 더 눈에 띄는 숫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기업용 솔루션인 다이내믹스 365가 19% 성장한 점을 주목해야 해요. 다이나믹스 365요. 네,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가 잘 팔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이라는 AI 비서를 기존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녹여내서 파는 전략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거든요. 아, 이건 경쟁사인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죠.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통합 생태계에 들어온 고객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진다. 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넘어올 수 없는 깊고 넓은 해자를 파고 있는 겁니다. 아하. AI 기능을 각각의 제품에 녹여넣음으로써 기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들을 더 단단하게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새로운 엔진이 기존 엔진들의 출력을 같이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네요. 와, 정말 영리한데요? 바로 그거예요. 한두 개의 성장 엔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부가 AI라는 연료를 공급받아서 고르게 성장하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안정성을 극도로 높여주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으로 가보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좋은데 그래서 항상 주가가 비쌌던 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늘 비싸다는 평이 있었죠. 제가 5년 전에 팔고 나서 다시 못 들어갔던 이유도 너무 비싸다 이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얘기죠? 이 부분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매력적인 주가 수준에 도달했다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숫자와는 다른 숫자를 봐야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숫자요? 보통 주가가 싼지 비싼지 볼 때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을 많이 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반적인 PER을 보면 여전히 비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죠. 함정이요?
그 PER에는 오픈 AI 투자 지분 가치가 상승하면서 생긴 일종의 회계상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업을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자산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아, 그렇죠. 본업이익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그 거품을 싹 걷어낸 영업이익 기반 주가 수익 비율, 즉 오퍼레이팅 PE라는 지표를 사용해요. 이건 순수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사업, 본업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잠시만요. 그럼 지금 시장이 오픈 AI 투자 대박이라는 그 화려한 뉴스의 시선을 뺏겨서 정작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싸졌는지를 놓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시장이 일종의 통계적 소음에 현혹돼서 회사의 근본적인 수익성을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와, 이 영업이익 기반 PE로 보면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020년, 그리고 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2023년, 나 2025년 4월 수준 이래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구간에 근접해 있어요. 그렇게나 낮았었어요? 네. 즉, 일회성 이익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회사의 민낯을 보니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이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저자에게는 주식을 매수하라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작용한 거고요. 와,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보이는 기회 같은 거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하락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주장에 4가지 기둥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첫째,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애저의 중력과도 같은 폭발적인 성장. 둘째,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복권인 오픈 AI에 대한 독점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네, 셋째, AI와 결합해서 더 강력해진 회사 전반의 흔들림 없는 실적 포트폴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놓치고 있는 진짜 속살, 즉 핵심 사업 가치로 평가했을 때 역사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가격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 이 4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상황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분석은 성장성과 현저 가치라는 2가지 축을 바탕으로 아주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20%의 주가 하락을 시장의 단기적인 과민 반응이라고 규정하고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라고 말하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모든 투자자가 마주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요. 어떻게 일시적인 하락, 즉 기회와 더 큰 장기적 추세 하락의 시작을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말이에요. 하하,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오늘의 분석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훌륭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셈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이런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나는 어떤 정보를 더 찾아볼 건지 또 나만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투자의 시작일 테니까요.